자, 9단원이에요. 프로그램 흐름 제어. 우리가 봤었던 if문, 그 다음에 for문 두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요 두 가지가 코드 블록을 구성하는데 이 블록 안에 다른 문법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케이스, if문 안에 for문이 있는 케이스, for문 안에 if문이 있는 케이스, for문 안에 for문이 있는 케이스. 요 네 가지 케이스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if for i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or 안에 for. 자, 이렇게 코드가 블록을 구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여기서도 예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던 거랑 전부 동일하니까 바로 이제 코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블록이 구성되면 생기는 규칙 하나가 있었죠. 변수의 유효성 범위.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키워드로 변수를 만들면 이 스코프 규칙을 1도 안 따라요. 그래서 쓰지 말고 렛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바는 그냥 이 변수의 유효성 범위 규칙을 너무 당연하게 처음부터 따라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규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점은 이거죠.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블록 밖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자신이 최초로 선언된 블록보다 바깥 블록에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자신이 선언된 블록보다 안쪽 블록에서는 식별할 수 있다. 포문의 초기식에서 선언한 변수도 포문에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포문을 벗어나서는 인식되지 못한다.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블록에서는 그 변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른 블록 간에는 변수 중복 선언에도 상관없다. 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었고요. 이제 반복문을 잘못 설정하면은 무한 루프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실행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CPU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가니까 컴퓨터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무한 루프를 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는 브레이크 키워드나 컨티뉴라는 키워드로 반복문의 흐름 제어를 해줘야 된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는 현재 회차를 중단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하고요. for문 같은 경우는 증감식으로 강제 이동하는 거였죠. 자, 요것들 관련해서 이제 예제 코드 한번 봅시다. 자, 중첩 조건문이에요.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조건을 판별하는 구조인 거고요. 점수 두 개를 입력해 볼게요. 자, 수학 점수가 75점이고 영어 점수가 51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매스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75였으니까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요 블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 블록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안에 if문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영어 점수 아까 50 몇 점이었죠? 자, 영어 점수가 60점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안 맞네요? 그럼 else로 떼야지. 그럼 탈락이 된 거죠. 끝났고요. 앞에서 이미 if문에 들어왔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else문은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수학 점수가 60점보다 낮았다라고 하면은 이 if문은 통째로 무시하고 그냥 바로 else로 갈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탈락이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합격 조건은 수학과 영어가 모두 60점인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수학이 60보다 크고 영어가 6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자, 이번에는 if 안에 포문.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2에서 9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꼭 입력하는 대로 입력 안 하고 막 75 정도 입력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K에 75가 입력되었다 라고 하면은 나는 9구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9구단은 통상적으로 2단부터 9단까지인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면 9구단을 출력하기에 적합한지 이거를 if문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if 조건이 안 맞으니까 else로 건너뛸 거고요.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겠죠. 만약에 K를 내가 5라고 입력했으면 요 조건에 맞겠죠. 그러면 이제 포문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if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는 반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용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반복문 안의 조건문이에요. 반복문 안에서 매 반복 수행 시마다 조건을 판별하는 건데 이때는 주로 반복문에 쓰이는 조건값 i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max를 50 정도로 줍시다. 자, 그래서 i가 1부터 50까지 1씩 증가해요. 1부터 50 포함이죠. 작거나 같다니까 1씩 증가. 그 과정에서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2분 썸에다가 합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ODD 썸에다가 합산을 해요. 그 말인즉슨 짝수와 홀수를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i가 1부터 50까지 변화하면서 이 if문을 매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봤었던 예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구할 때 가장 만만한 예제가 공배수 구하는 예제라고 했어요.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한다. 자, 2부터 9 사이 두 개 정수 x와 입력받아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공배수 모두 출력하고 공배수 총합 구하기. 자, 숫자값 입력받았는데 x를 3이라고 하고 y를 5라고 칩시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는데 i를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 그리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그 숫자를 출력하고 썸에다 더한다. 그럼 이 포문이 지금 1부터 100까지 반복 100번을 반복하는데 그럼 이 if문은 몇 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도 100회 체크하는 거죠. 자, 실행하면은 x3, y5라고 했을 때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요 출력되는 값들의 총합을 계산한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경우에는 이거 100까지 반복하라 그런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거 한 30 정도까지로 제한을 한 다음에 손코딩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i는 1, 2, 3, 4, 5, 6, 7, 8, 9, 10인데 일단 x는 3이라고 고정이 돼 있고 y는 5라고 고정이 돼 있을 때 sum i가 1이면은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벌써 아니니까 패스. 2일 때는 2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패스. 3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이 조건은 맞는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는 아니죠. 나머지도
패스. 얘는 3으로 나눠지진 않지만 5로 나눠진다. 근데 안 맞으니까 패스. 자, 계속 가다 보면은 10까지에선 조건 맞는 게 없네요. 11, 12, 13, 14, 15일 때, i가 15일 때 3으로 나누면은 5로 나눠 떨어지니까 오케이. 5로 나누면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썸에 일단 15를 더해요. 그러니까 i가 15일 때 썸이 1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에서 썸이 계산이 되는지 이거를 한 30 정도까지만 쭉 나열해 보시면은 흐름이 파악이 될 겁니다. 반복 수행 시의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라고 했을 때 그럼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잖아요. 자, 이때 조건이 만약에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마지막 회차에서는 9일 때 반복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 값을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i의 1을 증가시킨 값이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i의 범위인데 이렇게 처리하면은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조건식에서 쓰인 요 숫자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10일 때 마지막 회차는 생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0부터 9까지 반복할 건데 조건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i는 그냥 0부터 9까지 가는 거니까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그러면 0부터 8까지만 반복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조건식에서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을 때는 그냥 요 값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i가 9보다 작을 동안만 해라. 요거 빠지고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케이스 두 가지를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회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회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분포의 중첩 반복문은 내일 하는 걸로 합시다.